이탈리아의 보석, 돌로미티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우아한 휴식인데요. 오늘은 그 휴식의 핵심, 돌로미티 호텔에 대해서 아주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 스위트유로의 이재철 가이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유로 가이드 이재철입니다. 네, 가이드님. 많은 분들이 돌로미티의 자연만 보고 여행을 오시지만 사실 돌로미티 여행의 진정한 완성은 그날의 피로를 완벽하게 씻어주는 이 호텔에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돌로미티 여행의 완성은 보통 호텔에 있다고 하는데 돌로미티를 걷는 즐거움만 아니라 머무는 즐거움이라는 곳에서 오늘 좀 드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돌로미티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 호텔 자체가 하나의 여행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돌로미티의 호텔의 숨겨진 매력과 문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탈리아의 품격을 느끼려면 돌로미티의 호텔을 경험해봐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가이드님, 혹시 돌로미티 호텔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따뜻함과 좀 묵직한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다른 지역보다 이 돌로미티 호텔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이 호텔이 가진 시간의 의미인 것 같은데 이곳이 과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문화에 교차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들이 이 두 나라의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가문 중심의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숙객을 손님이 아니라 가문의 귀한 손님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정신이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와, 가문의 귀한 손님이라는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돌로미티 호텔을 보면 호텔 복도에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들이 정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호텔을 가면은 호텔 벽에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수세대에 걸쳐 박물관에 어찌 보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가업을 잇는 것이 보통 돌로미티 지역의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산악 지역의 명당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문이 운영하는 호텔은 그 지역에 식재료도 공급받고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마을의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호텔이 마을의 정체성이 되나 보네요. 와, 대형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집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돌로미티 호텔이 대부분 100년 정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때문에 전통을 잇는 방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은 좀 새 것 그리고 빠른 속도 이런 걸 중시하시는데 돌로미티는 좀 다른 느낌으로 최신식 호텔과는 좀 다른 느낌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을 유지하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어쩌면 이 돌로미티를 최고의 휴양지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로미티 호텔은 엘리베이터도 정말 작고 귀엽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돌로미티 지역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호텔들이 처음 지을 당시부터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콤팩트하게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은 건축 유산 이런 거 보존하는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이랑 기본 구조는 사실 그대로 두고 내부만 사실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귀엽다고 하셨지만 최신식으로 이렇게 크게 짓는 것보다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많이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귀엽게 선생님들이 작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돌로미티 호텔에는 그런데 에어컨도 없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그러니까 돌로미티 지역이 보통 해발 1300m 정도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로미티가 시원하다곤 하지만 진짜 에어컨 없이도 괜찮은 거 맞나요? 저도 작년에 가면서 살짝 놀랐던 게 최근에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돌로미티 지역도 고온 현상이 좀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로비에서 그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에어컨에 관련된 걸 물어보니까 그때 한 직원이 했던 말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니라고 물어보면서 했던 말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어찌 보면 청정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 더 큰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에어컨은 아직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쩌면 불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돌로미티에서는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고 그 가치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로미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숙소 위치 선정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이드님의 어떤 전문가적 식견으로 이 숙소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돌로미티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트레킹하러 오시는데 크게 보면은 서쪽 동쪽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오르티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체다 그리고 알피디시웃이라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돌로미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트레치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케토리도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르티나 담베초, 이번에 아시죠? 올림픽을 했었던 거기까지 해서 이제 이 두 군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트로는 어떤 기준으로 호텔을 선택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돌로미티에서 이제 호텔을 선점하는 기준이 처음에 고객들이 왔을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새로운 풍경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힘든 코스가 아니라 좀 가벼운 코스부터 해서 쭉 그 일정을 진행하는데,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동 시간은 최소화하고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그런 걸 염두에서 서쪽과 동쪽 이렇게 매력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호텔을 선점할 때는 모든 호텔을 4성급으로 일단은 엄선해서 하고 있는데, 돌로미티 지역이 4성급이라고 해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살짝 아쉬운 호텔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그 호텔을 방문도 해보면서 숙박도 해보고 사우나도 해보면서 식사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다 답사를 가는 구조네요? 와, 스위트로 여행 후기에 이 호텔이 항상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직원 답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매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투어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매년 그리고 다음 해에 좀 더 좋은 호텔을 확보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돌로미티의 사생은 많지만 그 중에 저희 스위트유로가 쓸 사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로미티는 호텔도 1년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은 호텔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스위트유로는 여행 전에 이용하는 호텔을 모든 정보를 사전에 100%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 사전 공개가 확실히 경쟁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은 신속함, 이 빨리빨리의 정신이 강하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돌로미티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느리게 휴식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호텔에서 숙박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문화적인 매너가 있을까요? 일단 돌로미티 지역에 이제 호텔을 사용하실 때 보통 부대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특이하게 스파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돌로미티 호텔의 사우나는 보통 조용한 휴식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활기찬 그런 분위기보다는 트레킹하고 나서 그냥 편하게 좀 그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처럼 사우나를 이용하시고, 호텔에 따라서 사우나를 이용하실 때 나체를 이용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솔자가 미리 다 안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레킹 후에 즐기는 또 스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그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피로가 쌓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우나에서 몸도 좀 녹이시고, 그리고 야외 수영장도 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시면서 근육도 좀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살짝 누워서 돌로미티를 바라보시면서 어찌 보면 내가 진짜 돌로미티 품 안에 있구나, 이런 걸 좀 받아가시고 감동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호텔에만 있어도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매일매일이 호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식사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스위트유로는 3코스 디너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이탈리아의 그 미식을 어찌 보면 경험하실 수 있게끔 3코스로 디너가 제공됩니다. 와. 일단 아침은 다들 아시는 뷔페식으로 이제 유럽식 조식이 제공되고, 아무래도 매일 걷지만 이제 음식이 이제 풍성하게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열심히 걸었는데 왜 갈 때 되니까 살이 찐 것 같지? 라고 이제 푸념하시는 선생님들 종종 계세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이 찔까 싶은데요. 또 호텔을 즐기는 또 다른 감성 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호텔에서 직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인사는 본조르노고 저녁 인사는 이제 보나세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인사를 전하면 그 친구들은 워낙 서비스가 좋아서 이렇게 금방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해 질 무렵에 사실 호텔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코니에 나가보시면 새벽에 제가 은하수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 위로 이제 별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과 한번 대화 나눠보기, 그리고 발코니 가서 은하수 한번 봐보기, 이런 꿀팁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가이드님과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돌로미티의 호텔은 단순히 숙박을 넘어서 그 자체로 호텔이 하나의 여행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 같은 풍경도 이제 전혀 다르게 기억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로미티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모든 순간이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돌로미티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스위트유로가 엄선한 여행을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돌로미티를 꿈꾸시는 여러분들께 마음의 온기를 더했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돌로미티의 푸른 초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로미티에서 만나요. 차오!